이부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엄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어요. 큰아들이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아내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화를 내게 돼요. 어제도 아내가 저녁을 늦게 준비했다고 화를 냈어요. 아내가 울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있구나라고.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네? 너희 할아버지한테 맞으며 컸을 거야. 그래서 어른이 되어 아내를 때린 거지. 그리고 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컸어. 그게 창우 마음 안에 그대로 기억되고 각인된 거야.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해. 네가 직접. 네 아버지는 그 고리를 끊지 못했어. 할아버지한테 당한 걸 엄마한테 그대로 한 거야.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너가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줬고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아내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생각해. 나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게 될까요? 할 수 있어 아들아. 엄마가 40년을 참은 것도 결국 너희가 달라지길 바란 거였어. 큰아들이 울었습니다. 네 엄마 저 한번 해볼게요.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엄마, 어서 와. 딸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나니까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뭔데? 제가 시댁에서 참았던 게 엄마가 우리 집에서 살 때 참았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제 의견은 말 못하고.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혜연아. 엄마, 저는 평생 엄마 등만 봤어요. 엄마는 늘 아빠 뒤에 서 계셨어요.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그래서 여자는 저래야 되나 보다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왜 당당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미안해 혜연아. 엄마가 잘못 보여줬어. 여자는 참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줬어. 엄마 잘못이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당당하게 살았어야 했어. 너희한테 보여줬어야 했어. 여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딸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는 이제 알았잖아. 여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이제서야 시작하지만 넌 아직 젊어. 지금부터 충분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너에게 딸이 생기면 그때는 보여주면서 살아. 당당한 혜연이 엄마의 모습을.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명희 언니? 돌아봤습니다. 제이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사랑했던 여자. 제이 씨죠?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침묵. 저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언니 사실 그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오빠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설레고 좋았는지 몰라요. 원래 첫사랑은 그렇잖아요. 두근두근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언니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확실히 끝내고 마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평생 그늘에서 살았어요. 숨어서 만나고 몰래 전화하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혼자였어요. 그 사람은 언니랑 함께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언니는 오빠가 늘 옆에 있었잖아요. 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 사람과 저는 남이었어요. 제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 두 여자.
그런데 둘 다 불행했던. 우리 둘 다 불행했네요. 그러게요. 그 사람 때문에. 제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행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지 못했으니까. 세 사람 모두 불행했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이 씨. 네? 저 제이 씨를 미워했어요. 오래.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해요. 제가 언니 남편을 빼앗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이 씨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저를 안 사랑하기로, 제이 씨를 사랑하기로. 언니, 그리고 그게 제이 씨 잘못은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헤어지며. 작별의 음악. 카페를 나오며 제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부럽네요. 이제는 제이 씨도 제이 씨를 위해 사세요. 죽은 사람 기다리지 말고. 제이가 웃었습니다. 그럴게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이 씨. 안녕히 가세요, 명희 언니. 그날 오후 저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봉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 당신 일기를 봤어요. 당신도 힘들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40년을 산 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정말로. 당신 일기를 읽고 이해는 됐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거.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 거부할 수 없었던 거.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무 때문에 나랑 산 거.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당신이 날 때린 것, 무시한 것, 그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구박할 때 당신이 막아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랬어요. 쉬운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한테 고마워요. 당신이 먼저 죽어줘서. 만약 당신이 정년하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으면 나는 그때도 거절했을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하지만 당신이 죽으니까 나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고마워요. 이제 그만 갈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더 이상 당신한테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살게요. 뒤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남편도 피해자였다는 걸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 시어머니도 고통받았다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과 멀어지고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된 걸 보여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고 나서 사랑받지 못한 제 인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할을 잃고 나서야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잃어야 보이는 것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잃고 나서야 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남편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고통만 보였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당하는 것만 보였죠. 하지만 거리가 생기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명희 씨 남편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용서 안 해요. 그냥 놓아줬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거예요.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게. 하지만 놓아주면 나를 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매이지 않을게. 용서는 못해도 놓아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놓아주는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인연이 어긋난 적이 있나요? 다음 화에서는 내 인생의 인연들은 왜 어긋났을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